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수소로 달리는 자동차, 어린 시절 미래의 모습을 그릴 때 한 번씩 그려보던 모습인데요. 이제 그 수소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는 물론 버스와 수소 트럭 등까지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며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이 수소 트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니콜라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소 트럭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또 내 차가 요즘 이상해요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예, 여전히 바쁘시죠? 네. 예, 이번엔 또 수소 자동차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린 뉴딜 그 추진 발표와 함께 예.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면 전기차는 좀 승용차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수소차의 경우에는 버스나 트럭까지 좀 넓은 범위에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성이 전기 연료보다는 높아서 그런 겁니까? 특성이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제 궁극의 차 중에 하나가 수소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마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역할을 틀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차 130년 역사를 보면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나눠지면서 역할이 틀려지고 있거든요. 뭐 건설 기계나 이런 쪽은 다 디젤 이외에는 가솔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길게 가질 예,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700, 800 앞으로는 1000km 넘는 어이구. 모델도 나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이 장거리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예, 예. 훨씬 더 수소차가 낫다고 볼 수가 있고 중단거리면서 도심지용 무거용으로 쓰는 것은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거운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은 디젤 차를 대신할 수 있는 인류의 과학 기술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예, 예. 이런 건설기계 쪽은 수소 연료전기차 수소차로 대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대략적으로 버스나 뭐 트럭 같은 경우가 수소차가 나오는 얘기가 예. 그만큼 한 번 충전에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배터리 쪽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장거리 대용량인 경우에는 수소차가 장점이 크다. 그래서 장거리용 수소차, 단거리용 전기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와 수소는 그냥 그 역할이 좀 달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예, 구분이 될 일반적으로 것이다. 부품의 부품의 공유율도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예.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죠.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전기차는 배터리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꺼내 쓰는 거. 예. 독에 물을 집어넣고 물을 꺼내 쓰는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차는 스택이라고 해서 수소하고 이 산소가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하고 물이 나오거든요. 이런 반응기를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소형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수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나머지 후단부터는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가 남다른 모델이 아니라 사촌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자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저도 번뜩 너무 궁금해요. 4471번님, 자동차 업계가 날로 발전하는데 물로 가는 자동차는 언제쯤 개발될까요 하셨네요. 물로 가는 자동차는 상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게 된 배경이 예, 예. 지금 현재 수소차에 쓰이고 있는 수소는 부생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예. 부생수소라는 것이 석유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찌꺼기가 수소거든요. 예. 또는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개질화 시켜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이 수소차에 쓰이고 있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석유 자원을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산소하고 수소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나오는 수소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예. 좋은데 물론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지만은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려면은 한 2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것은 바로 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수소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수돗물 받아서 이렇게 넣고 가는 건 상상이다. 맞습니다. 이전에 백투더 퓨처 보면은요. 예, 예. 찌꺼기를 뭐 바나나 껍질 집어넣고 쓰레기통에다 그게 에너지가 돼서 나가는 이런 그 영화 봤던 기억 나시는데 그거 나오려면 이제 몇십
20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혹시나 해서요. 그 생수 업체에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니콜라 아직 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면 그래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맞습니다. 정도입니까?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예. 수소 트럭 때문에 그렇거든요. 니콜라 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트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 게 미국의 스타트업 테슬라도 역시 스타트업으로 시작이 돼서 13년 만에 그 모델 3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입증이 되다 보니까 예.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고 뭐 도요타 주식 총액보다도 더 큰 이런 이제 기업으로 탄생을 한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테슬라 하게 되면은 이거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가능해라는 모델이 입증이 되면서 천문학적으로 올라간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니콜라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 개념만 갖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미국 같은 경우인데 이 니콜라에서 나오는 수소 트럭 자체가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 보고서는 입증이냐 되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것들은 미국 검찰청이 이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됐던 것은 니콜라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소 트럭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존재하지 않는 차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수소 트럭에 대한 모습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에서 그냥 굴리는 모습을 찍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수소 시스템, 스택 시스템이 아니라 속에 천연가스라든지 이 일반 가스차를 이용을 해서 내연기관차를 이용을 해서 달리는 모습을 찍었다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치하로 하락을 했어요. 또 MOU를 체결한 GM의 입장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예. 며칠 전에 그 바라 CEO가 직접 GM CEO가 발표를 해주면서 이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입증이 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다려야겠군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내부에서도 이 일부러 이 달리는 모습은 연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니콜라는 상태를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한 개만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 일부는 뭐 이미 거리를 다니고 있지만 네. 특히나 수소 트럭의 경우에는 상용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수소차를 양산형으로 이 세단 또는 이제 SUV로 만드는 것은 이 대한민국하고 일본뿐이 없어요. 예. 세계 회사만 지금 양산형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아직 양산형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니콜라의 수소 트럭에 대한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예. 이미 수소 트럭은요 국내에서 현대차에서 이미 만들어서 양산형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유럽, 스위스라든 이런 데가 수소 트럭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양산 모델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니콜라 같이 개념적으로 수소 트럭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트럭을 만들어서 양산형을 만들고 있고 또 이 트럭 자체 완성차를 수출도 하고 있고 또 스택이라는 핵심 연료전지 시스템 장치도 수출을 하고 있어서 개념이 좀 틀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자부심 가져도 좋고요. 예. 수소차에 대한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바님께서는 8년 된 12만 킬로미터 탄 그랜저입니다. 연료 첨가제 관련 문인데요. 고급 휘발유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일단 고급 휘발유는 가격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옥탄가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옥탄가가 높다는 얘기는 반응 자체가 잘 돼서 연소라든지 특성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예. 사실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는 예전에 유럽 에서 생산된 수입차가 적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유럽차 같은 데는 고급 휘발유의 옥탄가의 높은 97, 8에 맞춰서 이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가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일반 휘발유 쓰다 고급 휘발유면요 좀 느낌이 민감한 분들은요 엔진 상태가 좋고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진동도 좀 줄어드는 현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휘발유를
넣다가 고급 휘발유 쓰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 있지는 않습니다. 아. 도리어 연료 예. 첨가제가 효과가 있어요. 예. 노후화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연료 첨가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논란도 많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많이 했거든요. 예. 실제로 한 번 넣는 것보다도 이 1, 2주일마다 두세 번 반복해서 처음에 넣게 되면은 이게 속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 걸러내서 우리가 일명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경화죠. 예.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속에 찌꺼기, 카본 찌꺼기나 이런 걸 걸러주는 게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노화된 차일수록 연료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이 도리어 낫지 고급 휘발유보다 첨가제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정멋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5만 킬로미터 소렌토 타고 있는데 아직 순정 타이어입니다. SUV 타이어는 좀 오래 쓴다고 하는데 교체 주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 중에 몇 월에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계절별로 딱 볼 필요는 없는데 봄, 가을에 교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거 교체하는 것도 봄이거든요. 또 가을에 늦가을에 겨울 되게 되면 다시 바꿔주는 게 스노우 타이어니까 도리어 타이어 교체는 봄, 가을에 날씨가 가장 좋대. 우리 사람으로 따져도 봄, 가을에 날씨가 제일 좋잖아요. 예. 20도 내외의 어떤 상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5만 킬로미터면은 상태를 한번 보셔야 될 때예요. 특히 이제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앞 타이어의 마모성이라든지 특히 이 정비업체가 하게 되면은 이 리프트에다 올려서 바퀴의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편마모가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한쪽으로 많이 마모됐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봄, 가을에 1년 동안에 10,000전에서 2만 킬로미터 주행하지 않습니까? 봄, 가을에 될 때 그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스페어 타이어도 같이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러나 아마 이 최근에 나오는 것은 템퍼러리 타이어 같이 오토바이 타이어 같이 이렇게 좀 폭이 적은 타이어를 쓴다든지 요새는 또 응급 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뒤 교체하는 전후 교체하는 것을 봄, 가을에 한 번씩 권하고 싶고요. 예. 5만 킬로 정도 되면은 편마모가 됐는지 또 마모가 많이 됐으면은 타이어가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상태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딱 이 시기에 한번 점검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이 예. 제일 좋은 시기니까 예. 지금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교체도 하시고 앞뒤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828번님. 카니발 가솔린 차량을 LPG로 개조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권장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가솔린 엔진하고 LPG가 사촌간이라 하더라도 같은 불꽃점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엔진 속에서 생기는 온도가 LPG가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피스톤이라든지 이 엔진회를 이루고 있는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만 하더라도 기술의 완성도가 좋지가 않아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입증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는 또 가솔린 LPG 누구든지 마음대로 교체할 수도 있고 또 LPG 차가 완전히 작년부터 풀렸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겸용으로 쓰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쓰시고요. 예. 또 기술도 상당히 좋아서 LPLI 방식으로 직접 분사 방식도 지금 그 액화 방식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좋은 업체를 알아보셔서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꾸셔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9657번님. 07년식 뉴 카렌스 25만 킬로 탔습니다. 시동을 걸면 엔진 쪽에서 챙챙챙 소리가 들리고 악셀을 밟으면 소리가 빨라지고요. 정비소 갔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소리 발생 시 엔진에 고무벨트에 물을 부어보라고 했더니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차량을 2, 3년 더 운행하고 싶은데 벨트 교체를 해야 한다면 타이밍 벨트나 기타 다른 부품들도 교체를 꼭 해야 할까요? 정비소에서는 더 타도 된다고 합니다. 25만 킬로미터 상태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예. 그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 다 고장 날 때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음 같은 거 생기게 되면은 소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벨트 쪽에서 나는 소리면은 벨트를 교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기한을 지나서 중간에 한번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한번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25만 정도 됐으면 진짜 오래 탄 차고요. 오래 타셨네요. 많이 보통 타셨네요. 타이밍 벨트가 권장이 6, 7만부터 12, 3만 사이에 보통 권장을 합니다. 고무 벨트요. 예. 그래서 타이밍 벨트는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타이밍 벨트 갈 때는 공임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가기 때문에 속에 특히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품을 같이 교체해 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터펌프, 물펌프도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예. 또 이 텐션 베어링이라고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갈아주시는 게 좋고 타이밍 벨트뿐만이 아니라 파워 벨트, 펜 벨트 한 3개, 4개가 걸쳐져 있거든요. 이거 통째로 다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타이밍 벨트 세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통째로 한번 갈아주시는데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는데 괜찮다라고 보는 것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25만이니까 그냥 한마디만 믿지 마시고요. 한번 다른 정비업체 한번 들리셔서 예. 상태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진단 받을 때 한 군데서 적당히 보는 것보다 정밀하게 다른 맞아요. 곳에서 한번 확인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좀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교체하시고 조금 더 오래 타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교체하시려면은 지금 교체를 하셔야 되고 차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차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200만 원, 몇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소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 정비를 한번 받으셔서 몇 년 더 끄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이라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